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감기 전 6개월 전에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만맨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피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금리 인하도 하고 또 관세 정책도 피는데 이게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주말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사이클과 맞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리 인하가 한 3번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트럼프에 의한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텐데, 트럼프가 의도하는 거는 뭐고 또 어떤 일이 닥칠 거고, 우린 투자자로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 사이클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요,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고요. 지금 관세율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고용지표가 조작이 돼가지고 미국이 고용이 좋지 않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 먼저 고용이 안 좋다는 것은 경기 침체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관세는 커스텀스라 그럽니다. 텍스가 아니고요. 커스텀이란 말은 그냥 관습 이런 뜻인데, 그냥 관습으로 붙이는 세금이란 뜻이에요. 그냥 지 맘대로 붙이는 세금, 근본이 없는 세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관세라는 게. 근데 지금 이 관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냐, 관세는 이제 무기로 쓰이거나 무역 장벽으로 쓰이는데, 트럼프가 바라는 바는 명확합니다. 예. 해외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싶어 하고요. 이걸 리쇼어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그럽니다. 그리고 해외 자본 유입을 촉진시키려 그러고요. 실제로 뭐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단기 고통을 감수합니다. 단기 고통을 감수한 장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 그런다는 거예요. 이 단기 고통을 누가 겪게 되느냐? 미국 국민들이 겪게 됩니다. 이 단기 고통을.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요. 소비가 줄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이 뭘 원하느냐? 현대차 미국에서 만들어라. 제조업도 미국으로 갖고 와라. 해외 자본 유입을 촉진시킵니다. 공장 지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문제는.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질의 물건을 생산할 때 너무나도 많은 인건비와 비용이 든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인건비가 비싼 나라고 안전에 대해서도 엄청 엄격하죠. 안전이라는 거는요,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안전의 다른 이름은 비용입니다, 비용. 중국, 타이완, 태국, 베트남보다 미국이 더 인건비가 높고 안전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안전 비용이 많이 들죠. 근로자들 복지 수준도 높고요. 그러면 그게 다 비용입니다. 미국에서 생산해서는 생산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무슨 깡으로 이런 산업까지 다 미국으로 이전하라 그러느냐? 뭘 하느냐? AI와 기계, 자동화, 이런 걸로 그거를 커버를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쉽다고 하면 벌써 했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더라도 이 AI나 기계가 어떤 노동력을 대체할 때까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동안에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아무리 공장을 짓고 아무리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해도 그 많은 인건비와 부대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생각대로 되더라도 단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단기 고통은 미국민들한테 오는 고통이고, 그 고통은 미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관세가 인상되면요, 수입품 가격이 상승되고요, 비용이 상승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오는 겁니다.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오는 겁니다.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유가를 낮추건 뭘 하건 간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요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지어서 사람을 고용해요? 그 인건비 만만치 않고요. 원재료를 수입해다가 뭘 만든다 그래도 원재료에도 다 관세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지출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실질 구매력이 하락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고 되면은 나스닥 좋지 않을 거고요. 어, 그 영향이 당연히 비트코인한테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돈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당연히 비트코인이 환율 방어나 이런 인플레이션 방어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단기적인 충격은요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지금 그 노동 통계가 조작됐다 그러면서 노동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라고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단기 랠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랑은 괴리 현상이 발생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 인하가 내려가려면 경기가 안 좋아야 되거든요. 예, 경기가 안 좋아야지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동성 공급 기대감 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호재들이 있고요. 예,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알코인 쪽에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후 굉장히 안 좋았지만 지금 나스닥이요 천정을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 너무 두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25년, 26년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냐, 랠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랠리가 나왔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랠리는 단기적일 것이다. 단기적이고 트럼프가 인위적인 펌핑, 중간선거 내년 11월인데요. 인위적인 펌핑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한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은데요. 이 조정 후에 한 번 더 급상승할 확률이 있다. 그리고 진짜 그 이후에 시즌 종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완만한 조정 후 장기 상승인데 저는 쉽지 않다 봅니다. 이 골디락스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로 또 봤을 때는 요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 자체가 국민들이 고통받을 것을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A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도 레이건의 정책을 개선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레이건 시절에 처음에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하고 산업을 재편하면서 잠시 경기 침체가 왔지만 구조조정이 완료된 다음에 장기 결과는 아주 장기 호황이 왔거든요. 트럼프도 관세나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을 부흥시키고 그리고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또 선거는 이기고 싶어하고 그래서 단기 시장 랠리가 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일정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3, 4년 흐르고 난 다음에는 산업이 재도약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이 그런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요.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 6개월 내는 랠리가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랠리가 나오다가 한번 꼭 부러졌다가 다시 랠리가 나오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6개월 내에. 그리고 나서 쭉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중기에. 여기서 이게 할 때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걸 올라탄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약 3번 정도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된다면 굉장한 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조정도 있고 하겠지만은 저는 앞으로 한 6개월간은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마 침체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도 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체 신호가 포착이 되면 시장이 올 게 왔다고 하면서 화를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절망 속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아마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모두 다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길게 끌고 가셔도 한 6개월 안에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2027년 이후 정도가 되면 이제 미국이 돈도 더 풀 거고 그 산업을 살리려고 애를 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장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을 때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게 노란 선이 반감기고요. 빨간 선이 반감기 6개월 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감기 전 6개월 전에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차 반감기가 대략 2028년도 4월 17일쯤 되는데 그 전 6개월이 2027년 10월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어떤 미국의 경기 침체와 회복 사이클에 봤을 때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게 2027년 정도에 어느 정도 회복장이 온다. 한 2026년도 중순 정도에서 안 좋을 수가 있는 타이밍이고, 여기서 상당히 좀 내려갈 수가 있다. 계속 내려갈 수가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27년 10월 정도가 아주 좋은 비트코인 매수 타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6년에는 아마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만큼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7년에 어느 정도 회복이 시작되고 28년에 완전히 좀 회복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 전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을 저는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좋잖아요. 단기를 취하지 마시고 이제 고통의 골짜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올해 말에 한번 조정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상승이 있었다가 내년 초중순에 거대한 시즌 종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도 좋고 뭐 비트코인도 좋고 뭐 다 좋은데요. 지금 취하시지 말고 지금 아마 더 좋은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익절하시고 현금화 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남들이 고통에 허덕일 때 우리가 지금 현금화 해놓은 돈으로 수익금으로 다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언제요? 아마도 비트코인 반감기 6개월 전 2027년 10월쯤 아마도 우리가 다시 잡으러 갈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현재 시장 랠리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 랠리가 일어나는 건데 몇 번이나 할지도 모르겠고, 절대 금리 인하라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국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경기 침체가 되면 저는 26년, 27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27년 10월 정도가 바이 더 딥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 단기 수익 실현과 중장기 기회 포착을 위한 균형 잡힌 투자 전략이 중요한데요. 비트코인은 일부 보유를 하고요. 이더리움도 아주 조금을 남기고는 다 팔 건데 알트들은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팔 거고요. 그래서 큰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미국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을 겁니다. 미국의 2026년, 27년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지금 좋을 땐 좋은 거고요. 현금화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네, 현금화를 반드시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번 사이클에 부자가 되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부자가 될 기회가 있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해가자고요. 예, 저는 불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